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게 이제 저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데 아마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윈도우로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윈도우 기준으로. 근데 이게 마이크가 일반 마이크가 안 돼요. 맥북이 그런 점이 안 좋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이어폰이 아니라 사실 이게 마이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장 마이크 쓰면 제가 뭐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첫 교시잖아요. 첫 교시 내용은 가장 간단하지만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방법, 일반적으로 그냥 사진을 확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밝기와 색상인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말은 쉽죠. 밝기와 색상을 잘 다루면 사진이 달라질 것이다. 말은 쉬운데 근데 이게 또 막상 또 해보려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브릿지 지금 이 프로그램은 굳이 없으셔도 돼요. 지금 그쵸? 하면 어색하시죠? 잠깐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은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오늘 강좌는 브릿지에 대한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브릿지를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까 보내드린 링크 있잖아요. 그 링크에 보시면 브릿지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고 모르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보기가 불편해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여기 메타데이터 키워드 나오는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요. 보내면 이렇게 마음대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내고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이쪽 파트는 메타데이터로 둘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촬영한 뭐 F 값이라든지 셔터 스피드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촬영 날짜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쉽게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사진부터 이렇게 제가 지금 키보드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동하는 거야. 키보드에서 화살표 오른쪽 이동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이동되면서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요. 자, 일단은 1단계 요거 카메라 롤을 하기 전에 일단 브릿지라는 프로그램 알려드렸고요.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뭔지 잘 모르실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1번 사진 이거를 더블 클릭할 거예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했더니 포토샵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되고요. 자, 이때 열리는 게 이제 카메라로 12.4 버전이 시작한다고 하고 열리잖아요. 근데 열리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포토샵하고는 좀 다르죠. 포토샵인 같은데 포토샵하고는 좀 다른 프로그램. 이게 바로 이름이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 로우 12.4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급적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여기 화살표 모양 전체 화면 모드로 이렇게 해서 보정하시는 게 편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 근데 뭐 만약에 왜냐면 집에서 뭐 컴퓨터 쓸 때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사진은 크게 보정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편하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이게 안 뜨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방금 이 프로그램 안 뜨시는 분들 있죠? 사실 오늘 이렇게 수강생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너무 시끄러우면 통제를 할 건데 지금은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프로그램이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아마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이 프로그램은 카메라 로우에서 로우 프로그램, 이게 ARW라는 게 소니의
로우 파일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려가서 보면, 여기 NEF라고 있죠. NEF는 니콘의 로우 파일. 그리고 캐논은 뭐라고 돼 있어? CRW라고 돼 있죠. 이게 로우 파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로우 파일은 바로 더블 클릭하면, 지금도 이거 로우 파일이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카메라 로우에서 열리게 돼 있어요. 자, 다시. 그쵸? 로우 파일인데, 자, 카메라 로우에서 이렇게 열리게 돼 있다고. 근데 제가 JPG를 열어볼게요. JPG를 열면, 자, 이건, 자, 앞에 있는 1번 ARW는 로우 파일, JPG. JPG는 이렇게 열면, 이걸 취소하셔야지 다음 사진이 열려요. 자, 어때요? 지금 이렇게 했더니, 어디서 열리게 되나요? 그 포토샵 본판에서 바로 열리게 되죠. 저는 아까 그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필터라고 있죠.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 이게 아까 그 필터. 자, 카메라 로우 필터 할게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포토샵 본판에서 열린다 라고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위에 필터 가서 카메라 로우 필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열린다. 요걸 일단 아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오늘 다룰 프로그램이 바로 이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포토샵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뭐가 좀 너무 산만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장면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장면이지 이게 우리 사진을 하는 사람들의 장면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쭉 가시면 돋보기 옆에 보면 이렇게 작업창처럼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주면 현재 필수라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려가면 여기 사진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작업하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나온다. 그리고 여기 라이브러리와 조정이 있는데 여기서 조정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좀 더 깔끔한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안 되시면 이것도 역시 제가 만든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돼요. 오늘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이렇게 뭐 세팅하는 거는 잠깐 봐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포토샵 방금 안 보였어요? 컴퓨터 화면만 보였어요? 컴퓨터 화면 공유 안 됐어요? 아까 됐는데 왜 안 되지?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잠시만요. 지금은 화면 공유가 되고 있죠. 네, 지금은 되고 있는데 아까 안 된 거구나. 지금 되고 있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보니까. 자, 만약에 뭐가 잘 안 되면 질문을 바로바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그냥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저하고 이제 상호 인터랙티브 하시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켜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현재 이 프로그램이 지금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뭔가 하면 여기 JPG에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게 포토샵 본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램 뭐라고요?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가시면 필터 보시면 여기 카메라 로우 필터라는 거 있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오늘 사용할 프로그램인 이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거를 오늘 사용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만약에 나는 바로 여기서 파일 그리고 열기 자, 브릿지가 설치되어 있었던 분들은 아까 저처럼 따라 하시면 돼요. 브릿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진 찾으셔가지고 여기 가서 폴더에서 찾으시면 돼요. 찾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바로 포토샵 본판으로 넘어가요. 자,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포토샵에서 파일, 열기에서 찾으셔도 되겠죠? 열기에서 내가 가진
폴더 가서 그렇게 사진 불러오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찾아가서.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 로우 파일은 이렇게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업데이트 뭐 여러분들이 뭐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 하면 여기 윈도우에서도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로우 파일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떤 게 낫다는 거야? 카메라 로우 여기 브릿지라는 데서 보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고요. 관리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 끝나고도 참고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시면 좋아요. 하지만 지금 하시지 말고요.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파일에서 여기 열기에서 아까 내가 원하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파일들을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아까 브릿지에서 JPG를 바로 가져오려고 했더니까 뭐가 안 된다고요? 포토샵 본판에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설정을 같이 이건 하나 해주시면 좋아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편집 있고요. 편집 아래쪽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 또 환경 설정 또 아래 가니까 뭐가 있어? 여기 카메라 로우라는 게 있죠. 이렇게 편집, 환경 설정, 카메라 로우. 잘 모르시면 단축키 컨트롤 K 하셔도 돼요. 컨트롤 K. 이렇게 한 다음에 가시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카메라 로우 기본값이라고 있죠. 아, 여기 파일 처리 가야 되겠다. 파일 처리. 자,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파일 처리를 가서요. 이게 또 바뀌었어요, 살짝. 네,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파일 처리 가서 여기서 여기 JPG, TIF 처리가 있죠. 여기서 뭘로 바꾸시면 되는가 하면 지원되는 모든 JPG 자동 열기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제일 아래에 있는 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TIF도 제일 아래쪽으로 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꺼요. 포토샵을 끄지 마시고 여기 X 있는 부분을 끄면 지금 방금 거는 사라졌어. 그런 다음에 이제 브릿지에서 다시 JPG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면 이제 이때부터는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아까는 포토샵 본판에서 바로 떴는데 이렇게 뭐가 나오나? 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카메라 로우, 어도비 카메라 로우. 그래서 어도비 카메라 로우, 그래서 ACR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뜨는 거야. 그리고 오늘 배우실 프로그램이 바로 이 ACR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포토샵이 아니라 라이트룸을 해 보셔도 아, 이게 원리가 같구나. 그리고 메뉴도 거의 비슷하구나. 이걸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거를 저한테 배우시고 난 뒤에 이거 유료로 하는 게 또 부담된다. 포토샵은 나는 그냥 무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모바일용 포토샵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바일용. 그러니까 포토샵 익스프레스 검색하시면 그건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기능들을 또 물론 뭐 포토샵처럼 지금 이 프로그램처럼 정교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하는 정도는 충분히 무료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오늘 정도만 해도 오늘 배우실 정도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충분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잠깐만 제가 화면을 요거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네, 됐다. 자, 그렇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제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화면 잘 나오고 있죠? 네. 이거 화면에 키우니까 이거 탁 키우는 순간에 공유가 중지된 지금 제 얼굴이 나오죠? 이거 키우면 안 되겠나 보다. 그래서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첫부터 할게요. 자, 처음에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ARW 이게 뭐라고요? 이게 로우 파일이고 이게 JPG예요. 보시겠죠? 이게 로우 파일. 네, 맞아요. 얘가 로우 파일, 얘가 JPG. 근데 로우 파일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JPG 여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미 좀 다르잖아요? 이게 로우 파일하고 JPG가 사진의 느낌이 좀 달라요. 근데 사실은 더 좋은 거는 보통은 JPG가 이렇게 볼 때는 더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로우 파일로 촬영한 이유는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일단 JPG로 촬영하셔도 충분히 보정을 하실 수 있다. 항상 로우로만 촬영해야 되는 거 아니다. 요거는 알고 계신 게 좋고요. 일단 그래서 저는 지금 JPG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JPG로.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사진을 일단 불러올 거예요. 자, 지금 이 사진을 불러오실 수 있으면 이 사진을 지금 공유되나요? 갑자기 공유가 꺼진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제가 나요? 컴퓨터 화면 나요? 지금 포토샵 보이시고 계신가요? 아, 포토샵 화면 보여요? 네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보정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뭔가요? 뭔지 아세요? 화이트 밸런스예요. 화이트 밸런스를 먼저 잘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게 뭔가 하면 1차적으로는 원래는 1차적으로는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도록 하는 게 화이트 밸런스예요. 지금 보면 이게 흰색이 흰색으로 보인다기보다는 살짝 약간 노란 느낌이 들죠. 자, 그때 이제 쓰시는 게 뭔가 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 기본 곡선 세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기본 항목을 여기 부동호 모양 있죠. 클릭하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화이트 밸런스, 노출, 대비,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 모양 있죠. 이 스포이드 모양 클릭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화면이 바뀌었죠.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우스가 플러스, 그러니까 돋보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스포이드 누르면 마우스가 이제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미지에서 찾는 거야. 어디가 흰색일까 찾는 거야. 근데 여기 흰색이다. 여기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흰색이 아니에요. 고유한 흰색이 아니라 그냥 하이라이트 부분 날라간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화면에서 찾는 것은 뭘 찾으셔야 되는가 하면 고유한 흰색을 찾으셔야 돼요. 자, 고유한 흰색 어딜까요? 이쪽 부분이 고유한 흰색이지 않을까요? 그냥 찍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 보시면 여기가 아니고 이게 그늘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찍어 보는 거예요. 여기도 찍어 보고 여기도 찍어 보고 이 주변을 계속 찍어 보는 거예요. 찍어 보면서 흰색이 흰색처럼 보이는 지점을 찾아내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대략 뭐 이게 아까보다는 좀 약간 노란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는 지점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왼쪽을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화이트 밸런스 아래쪽 보면 온도가 있잖아요. 온도가 마이너스 15가 내려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찍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러 군데 찍어 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찍어도 되고 저기 찍어도 되고 막 찍어 보시면서 흰색이 되도록 만드는 건데 사실 이게 제품 사진 찍는 분들은 흰색을 흰색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일반적인 사진을 찍는 경우는 이게 흰색이 흰색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 갔어요. 레스토랑 가서 사진을 찍는데 그 접시가 완전히 흰색으로 찍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음식이 맛있어 보일까요? 음식이 별로 맛있게 보이지가 않을 거야. 음식 사진은 보통 좀 따뜻한 색감으로 찍을 때 더 맛있어 보여. 예를 들어서 음식 사진을 좀 파란 느낌으로 찍으면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흰색을 흰색으로 찍는 게 화이트 밸런스 개념이 맞긴 하지만 그렇게 촬영하시면 뭔가 좀 분위기는 다 사라진다는 거죠. 아, 네. 지금은 껐어요, 제가. 화면. 네. 자, 그래서 그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하실 게 뭔가 하면 1차적으로는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도록 하는 게 1차적인 건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는 게 맞는가 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해요. 뭐라고요? 내가 눈에 보이는 장면 그대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 막 색감 같은 거 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두 번째 이제 화이트 밸런스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색 보정이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환상적인 느낌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원래 있지도 않은 또 새로운 색감 만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사실 이 화이트 밸런스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자, 지금 다시 화면을 공유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1차적으로는 흰색으로 바꾸는 건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자, 지금 JPG는 여기 일단 보셔야 돼요. 내리면 어떻게 돼요? 파랗게 되죠. 올리면 노랗게 되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걸로 조절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스포이드로 한번 찍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스포이드로 찍고 스포이드로 찍어서 흰색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근데 흰색인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또 파랗게도 바꿔보고 노랗게도 바꿔보면서 내가 봤던 현장의 색을 그대로 재현해 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카메라의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래 보시면 색조라는 것은 물론 카메라에도 있지만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좌표평면처럼 나와요. 근데 좌표평면처럼 나오는데 이게 아마 그거 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카메라에서는 되도록이면 여기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좀 더 여기라는 게 지금 이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에서 좀 더 녹색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마젠타를 넣을 수도 있고 이 마젠타를 넣거나 녹색을 넣기는 이렇게 바꾸는 이게 사실은 색 온도 여기서 파랗게 바꾸고 노랗게 바꾸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이게 색을 되게 많이 좌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잘 만져보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2차적인 화이트 밸런스 개념, 내 눈에 보였던 그 장면을 재현을 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히 그냥 뭐 좀 비현실적인 색감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좀 비현실적인 색감이 좀 많이 써요. 그렇지 않던가요? 비현실적인 색감이 많이 쓰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색을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컬러 그레이딩.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색을 약간 틀어가지고 좀 비현실적인 색감을 만드는데 이것도 잘하면 상당히 예쁜 색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 사진 찍지 않는데 흰색으로 보이도록 하는 게 항상 답은 아니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JPG였잖아요. JPG는 색온도로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가요. 자, 이게 JPG예요. 제가 근데 로우 파일을 불러올게요.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로우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로우 파일을 불러왔더니, 자,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아까하고 다르지 않나요? 아까는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이었잖아요. 영어의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보니까 2950 이런 숫자가 나오네요. 그리고 올렸더니 이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따뜻해지고 내려갈수록 차가워지는 건 맞는데 차가워지죠, 내려갈수록. 그런데 여기에 켈빈 값으로 나온다는 거. 이게 바로 K 값이에요. 여러분들 카메라에 있는 K 값. 그래서 이게 더 정교한 거예요. 아까 JPG는 켈빈 값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더 차갑게 하는 필터, 더 따뜻하게 하는 필터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화이트 밸런스 찍어서 이 여기에다가 흰색이 흰색으로 보일 것 같은 곳에 찍으면 아, 지금 여기에 색온도가 2750K야 라고 켈빈 값으로 설명해 주죠. 자, JPG는 이미지예요.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사실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원래 로우 파일은 이미지가 아니라 데이터예요. 근데 데이터가 이미지로 보이는 것은 어도비의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JPG하고 로우 파일을 보는 게 좀 이미지가 살짝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큰 차이가 안 나는데도 약간 뭐 차이가 날 거야. 일단 그게 있고 이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들은 모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얘들이 아직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데이터 형태로 가지고 있고 제가 여기서 스포이드에 딱 찍어서 2800K를 중심으로 해천보호하면 모든 데이터들이 해천보호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식이에요. 기존의 이미지를 막 뒤틀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더 노랗게 하거나 더 파랗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2800K를 기준으로 모든 픽셀들이 다시 재조합돼서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찍잖아요. 여기는 흰색이 아니잖아요. 찍어주면 2050K를 기준으로 모두 해쳐 모여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훼손이 적겠어요? 로우 파일이 적을까요? JPG가 적을까요? 당연히 로우 파일이 훼손이 적겠죠. 계속 해쳐 모여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할 때 좀 화이트 밸런스가 신경을 쓰이는 경우 아니면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는 로우로 찍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켈빈 값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근데 아까 JPG에서도 색 온도가 조절이 되긴 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필터를 입히는 느낌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색 보정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로우 파일만큼 더 정교한 색 보정은 안 될 거예요. 얘는 색 필터 느낌이 아니라 픽셀들을 해쳐 보이를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온도는 이렇게 켈빈 값이 나오지만 색조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나와요. 그렇지만 어쨌든 색 온도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도록이면 켈빈 값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래서 제가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지금 이거는 사진의 첫 단계에서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 색 온도, 색조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요. 그리고 다 보정이 된 다음에 아, 이렇게 뭔가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도 이 색 온도와 색조를 바꿔보세요. 생각보다 이 색 온도와 색조를 통한 색감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첫 단계도 색온도 색조, 그 다음 마지막 단계도 색온도 색조를 신경을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사진으로 할 건데요. 자, 제가 로우 파일은 드리긴 했지만 이 정도 사진은 JPG로 해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우 파일로 해도 되는데 JPG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미지가 약간씩 다른 건 느껴질 거야. 저는 JPG를 불러올게요. 자, 이 정도 사진은 JPG로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어차피 화이트 밸런스는 맞아 있기 때문에 굳이 JPG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경우가 하면 자,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자, 어떤 상황이에요? 일몰이에요, 일몰. 지금 해가 거의 지고 있고, 거의 졌어. 여기에 걸려 있고, 해가.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카메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일단 사진을 어둡게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둡게. 근데 어둡게 찍으면 뭐가 사나요? 하늘이 살죠. 근데 지면이 새까맣게 죽어버려요. 아,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밝게 찍어요. 밝게 찍으니까 이제 지면은 살아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하늘은 하얗게 날아가게 되죠. 이때 이제 멘붕이 된다는 거야. 자, 공유 끌 거야. 잠깐 제 얼굴 나오게. 네. 자, 지금 제 얼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늘을 살리기 위해서 어둡게 찍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늘은 괜찮아요. 빨갛게 나오는데 지면이 새카맣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다시 지면을 밝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지면은 밝게 나오는데 하늘이 그 하얗게 날아가 버려요. 그쵸? 그러면서 아, 내가 사진을 못 찍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탁 찍어서 보여주면 좌절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왜요? 스마트폰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아, 그래서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죠. 왜 나는 이 비싼 카메라 샀는데 스마트폰보다 못한 사진을 찍고 있냐.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은 또 싸진 않아요. 비싸요. 그쵸? 근데 그게 스마트폰이 비싸서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과 여러분들의 카메라의 차이는 카메라는 어느 정도 이런 경우에는 보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보정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로우 파일로 촬영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JPG로 찍어도 괜찮다고 했어. 근데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이미 찍는 순간 찍고 나면 바로 보정을 해서 보여줘요. 그게 이제 HDR식 보정이라고 하는데 HDR식 보정이 뭔가 하면 어두운 부분을 살리고요. 밝은 부분은 낮춰요. 그래서 밝은 부분은 밝은 부분대로 어두운 부분은 어두운 부분대로 살리는 그런 보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이 보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들 카메라에도 있어요. 보시면 HDR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굳이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HDR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물론 빨리 찍어서 공유를 하고 싶으실 때는 HDR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차라리 스마트폰을 빨리 찍고 공유하시는 게 낫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은 사진을 찍어요. 뭘 기준으로 찍으시는가 하면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찍으시면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경우에 스마트폰을 일단 막 찍어요, 장면들을. 그래서 스마트폰을 찍을 때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른 스마트폰을 놓고 여러분들 카메라를 찍어놔야 돼요. 근데 절대로 카메라에서는 스마트폰보다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오늘 배우실 보정,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당연히 어떨까요? 당연히 스마트폰보다 나아야죠. 뭐, 안 그랬으면 뭐하러 우리가 이 카메라 뭐하러 쓰겠어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더 나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인 거야. 자, 다시 화면 공유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카메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어둡게 찍거나 밝게 찍거나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자, 이거는 다시 영어로 돌리고 자, 그러면 여기 하늘 부분은 밝은 영역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은 지면 부분은 어두운 영역이 될 거야. 그쵸?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보정을 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보정의 1단계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노출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보정하자. 이것만 잘하셔도 사진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밝은 영역 있죠? 자, 밝은 영역을 낮춰볼게요. 다시 높여볼게요. 낮춰볼게요. 높여볼게요. 자, 어두운 영역은 크게 변화가 없죠? 어두운 영역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자, 밝은 영역인 하늘은 훨씬 더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늘은 보통 밝은 영역을 낮춰서 보정하면 되는구나. 이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 사진 오래 찍으신 분도 계신가요? 오래 찍으신 분들은 이제 이때 뭘 하시는가 하면 여기 그라데이션 필터를 입힐 거야. 자, 지금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지금 오늘 강좌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라듀에이션 필터 같은 기능이 있어요. 자, 그라듀에이션 필터는 이렇게 노출이 낮은 필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듀에이션 필터 이렇게 돼서 찍는 거야. 자, 지금 설명드린 거 모르셔도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찍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탑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여기 불쭉 탑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라데이션 필터 되면 탑도 같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그라데이션 필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나아요? 차라리 밝은 영역을 낮춰주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밝은 영역을 낮춰주면 여기 탑 같은 게 있더라도 탑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않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진 찍으시면서 그라데이션 필터를 사용하셨던 분들도 일단 그라데이션 필터 사용하지 말고 찍으시고 이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훨씬 더 강력하게 하늘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늘을 살리기 위해서 그라데이션 필터를 써야 되는 경우는 따로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왕이면 로우 파일로 찍는 게 좋은데 현재 보시는 이미지는 JPG예요. JPG도 이 정도는 다 산다는 거야. 물론 그 정교함의 차이는 있지만 JPG도 산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지면을 밝혀볼게요. 자, 지면은 아까 뭐라고 했죠? 어두운 영역이라고 했죠. 자, 어두운 영역을 올려볼게요. 자, 어두운 영역을 올렸더니 어떤가요? 하늘은 그대로 있고 지면만 새잖아요. 그러니까 노출만 왔다 갔다 하면 어땠어요? 노출만 왔다 갔다 하면 하늘이나 지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됐지만 현재는 어때요? 둘 다 살릴 수 있죠. 둘 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과장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과장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적절하게 조절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슬라이드 움직이면서 조절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잠깐 방금 무슨 댓글을 주셨었는데 방금 뭐 질문하셨죠? 메시지가 안 보이네. 네, 어두운 영역. 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보정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보시는 카메라 로우 프로그램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정 프로그램에 다 있어. 심지어는 무료 보정 프로그램에도 다 있는데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가 만약에 보정하는 앱이 있다 그러면 용어가 여기에 대응되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쨌든 모든 보정 프로그램은 이렇게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보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 자, 다시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쉽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색을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래에 내려가서 여기 활기채도 같은 거 올려주시면 이렇게 색이 진해져요. 그러면 충분히, 물론 지금 과장됐어. 근데 이제 이따가 배울 거예요. 이렇게 활기채도를 다 올려주게 되면 이따가 배울 건데 하늘 노을도 붉어지긴 하지만 여기가 너무 파랗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는 노을만 붉게 하고 여기에 채도는 올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도 오늘 배우시게 돼요.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오늘 뭘 배우시는지 아시겠죠? 네. 그럼 다시 아까 그 사진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아셨으니까. 그러면 자, 이 사진에서도 2번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에서도 아시겠죠? 이건 아까보다 노출 차이가 더 적은 사진이에요. 자, 보시면 어때요? 여기가 어두운 영역, 그리고 여기가 밝은 영역에 해당되겠죠? 자, 뭐 지금 현재 밝은 영역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두운 영역이 너무 어둡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밝히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두운 영역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되게 많이 살죠? 그런데 나는 어두운 영역을 플러스 100까지 했는데도 아직 좀 더 밝았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 이제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그때는 노출을 올려주시는 거야. 근데 다시 노출을 올려주니까 밝은 영역이 너무 밝아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쵸? 밝은 영역을 이렇게 낮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원본하고 비교해 볼까요? 자, 원본하고 비교하고 싶을 때는 여기 이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전, 후. 이것만 해도 사진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죠. 물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 슬라이더 조금씩 조절하셔서 밸런스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자꾸 보시면서 밸런스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는 어두운 영역이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작가주의로 사진을 또 찍는다 나는 어두운 영역이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반대로 어떻게 하시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어두운 영역을 낮추고요. 검정결까지 낮춰가지고 아예 이렇게 흙과 벽이 더 대비되는 그런 이미지도 만들 수 있어.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의도야. 촬영한 사람의 의도. 나는 이게 좋으면 이걸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그래도 어두운 부분에 이 정보가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여기 빨간 의상을 입고 있잖아요. 이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니까 이거를 다 올려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보정은 항상 기본적으로는 밝은 영역을 낮추고 어두운 영역을 올리는 식으로 보정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이 개조라는 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개조에 대해서. 개조가 뭔가 하면 개조가 뭔지 아시나요? 개조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에도 그 어두운 것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어두운 게 1단계, 2단계 그 매운맛도 있잖아요. 매운맛도 어디 식당 가서 매운맛 먹을 때 우리가 1단계로 해주세요. 매운맛 5단계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두운 영역에도 어두운 단계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골고루 쫙 그라데이션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면 훨씬 더 사진이 괜찮아 보이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딱딱딱딱 끊기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거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걸 개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진에 내 이미지에 좀 제대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이게 좀 떡이 진다고요. 그래서 어두운 영역을 이렇게 올려주면 내가 부드럽게 검은색 어두운 부분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조가 좋은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밝은 영역을 낮추고 어두운 영역을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단계도 볼게요. 여기 보시면 대비라는 게 있죠. 대비. 대비는 뭘까요? 대비가 뭘까요? 대비는
대비는 반대되는 걸 나열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여자 뭐 대비, 아니면 부자, 거지, 대비, 뭐 이렇게 우리가 대비를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미지에서는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도 대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명, 암, 이게 대비인 거야. 그래서 대비를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하겠죠.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할 거야. 자, 대비를 올려볼게요. 자, 처음에 보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진을 되게 좋아하세요. 처음에 이제 보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왜 좋은가 하면 일단 내 눈에 강렬해 보이거든요. 강렬해 보이죠, 당연히. 왜 강렬해 보일까요?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강렬해 보일까요? 밝은 게 더 밝아지고 어두운 게 더 어두워지니까 강렬해 보이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겨요. 대비는 잘못 올려주시면 상당히 큰 문제에 봉착해요. 뭔가 하면 밝은 부분을 더 밝히다 보니까 여기 밝은 부분들이 더 밝아져서 하이라이트가 날아갈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 날아간다는 거는 이제 뭔가 하면 화이트 홀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디테일이 다 날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인쇄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잘 보이지도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인쇄하게 되면 흰색 잉크도 묻지 않게 돼요.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고 위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요.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죠. 이 빨간색.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 경고예요. 하이라이트 경고. 그러니까 너무 날라가서 여기는 이제 표현이 제대로 안 될 거야 라고 지금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것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빨간색이 왜 나올까요? 여기가 빨간 부분이 아닌데 근데 또 막상 포토샵에서 열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경고만 하는 거지. 이거 사진의 빨간색은 아니에요. 자, 다시 이번에는 제가 낮춰볼게요. 이렇게 낮췄는데 여기서 위쪽에 여기 삼각형 모양 히스토그램에서 이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파란색이 보이죠? 더 낮춰볼까요?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죠? 이건 이제 안부 경고예요. 그래서 너무 새까맣다는 표현인데 안부 경고는 그래도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하이라이트 경고는 무시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밝히니까 하이라이트 경고 많이 생기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인쇄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 잉크가 안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이라이트 경고가 안 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뭐 웹에 올리고 할 때는 살짝 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나올 때 끄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 히스토그램에서 여기 삼각형 모양 끄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꺼지고요. 얘도 끄면 꺼져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돼요. 어차피 나와도 이거 사진에서는 표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대비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대비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밝은 부분이 더 밝아져 가지고 하이라이트가 날아가기 쉽게 되고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져서 이제 떡이 진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같은 경우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있는 경우에 머리카락이 떡이 진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머리카락이 이 가닥이 안 보이고 그냥 새카맣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별로 예쁘지가 않겠죠. 그쵸? 자, 그렇게 예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떡이 안 지게 하려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채팅창이 사라졌어. 네. 제가 채팅창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니까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하셔요. 중간중간에.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비는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이거 근데 초보자들이 가장 많은 게 대비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진짜 가장 안 좋은 보정이에요. 그래서 대비는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보면 흰색 계열과 검정 계열 있죠. 흰색 계열은 밝은 영역보다 더 밝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검정 계열은 어두운 영역보다 더 어두운 영역이 검정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두 개를 같이 조정할 건데, 자, 근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밝은 영역은 낮추는데 일반적으로 흰색 계열은 살짝 올려줘요. 흰색 계열 올려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라이터가 좀 날아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올려주면 사진이 좀 더 산뜻해지는 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웹용, 그러니까
웹에 올릴 때는 흰색 계열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인쇄하실 때는 이거 안 하실 거지만 웹에 올릴 때는 요거는 살짝 올려주시면 사진이 좀 약간 브라이트한 느낌이 될 거야. 너무 많이 올려주면 당연히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 다 생기고 디테일이 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 올려주시는 거는 괜찮다는 거야. 사진이 좀 더 빛나 보일 거야. 자, 그리고 보통 검정 계열은 저는 이제 대비를 가지고 대비를 조절하지 않고요. 검정 계열로 대비를 조절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대비로 대비를 조절하지 않고 검정 계열로 대비를 조절한다. 자, 대비의 문제점은 올려주면 이게 어두운 부분이 떡이지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데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날아가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자, 대비를 건드리지 않고 검정 계열을 내가 움직인다 그러면 검정 계열은 어떤 역할을 할까? 검정 계열은 그 말 그대로 이게 블랙 부분을 더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흰색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움직이면 하이라이트가 날아갈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자, 검정계를 제가 낮춰볼게요. 대비가 증가했죠. 검정계를 올릴게요. 대비가 감소했죠. 자, 이거하고 자, 다시 보세요. 검정계를 낮추고 검정계를 올렸어요. 대비가 바뀌었어요. 자, 더블 클릭하면 0으로 가요. 자, 대비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니까 이게 이미지처럼 안 보이죠. 뭔가 뿌옇고 뭐 느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렇죠? 어색하죠? 그런데 대비를 올려주면 이건 뭐 그래도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밝은 부분이 너무 밝아졌다는 게 문제인데 자, 대비는 이래요. 하지만 검정 계열은 대비를 주긴 한데 뭔가 어때요? 좀 더 안전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왜냐하면 얘는 밝은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검정 계열만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비를 주실 때는 검정 계열로 조절하시는 게 대비를 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풍경사진 같은 경우는 검정 계열을 좀 낮춰서 대비를 줄 거고요. 요즘에 이제 인물사진 같은 거는 보시면 좀 되게 그림 같은 느낌도 있고요. 좀 포근한 느낌이 있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뭔가 약간 부드러워요. 근데 요즘에 풍경사진도 이렇게 찍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떻게 좀 그림 같은 느낌을 만들고 눈이 좀 편안하게 보이게 만드는 이미지는 어떻게 해요? 검정 계열을 올려주시면 상당히 편안한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좀 더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활기채도 있잖아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활기채도. 자, 활기채도 둘 다 채도예요. 둘 다 채도인데 자, 활기를 올려볼게요. 100까지 올렸어요. 내렸어요. 어? 활기는 내렸는데도 완전한 흑백이 되지 않네요. 마이너스 100인데도. 근데 채도는 내렸더니 완전히 마이너스 100이 되니까 흑백이 되고요. 올리니까 또 진해져요. 자, 일단 요게 있는데, 자, 보세요. 채도하고 활기를 올렸을 때 비슷해 보이긴 한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오히려 채도를 올리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저는. 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활기는, 지금은 이거 잘 모르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뭘 이제 공부하시는 건가 하면, 우리가 이미지에는 밝기가 있다는 걸 보셨고요. 밝기가 이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나눠서 본다는 걸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영역이라는 게 있을 거고, 이제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이 있고, 밝은 영역보다 더 밝은 게 흰색 계열,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보다 더 어두운 게 검정 계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활기는 중간 정도 밝기에 대해서만 채도를 조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채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까 뭐 매운맛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채도에도 얘가 채도가 10, 20, 30, 40, 50, 60, 70, 80 단계가 있을 거야. 근데 채도는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이 가면 100이 되면 10, 20, 30, 40 정도의 채도에 있던 모든 값들이 다 100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채도가 뜨기지는 증상이 벌어져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자, 채도를 올려주면 빨강색이 만약 10, 20, 30, 40에 좀 다른 빨강색들이 다 100을 향해서 간다고요. 하지만 활기에서는 이걸 올려주면 10, 20, 30, 40의 빨간색들이 일정한 비율만큼 올라가요. 그러니까 10이 100이 될 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채도를 올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하실 때 말고 어느 정도 한 2, 30, 40, 50 이렇게 줄 때까지는 생각보다 채도보다 더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채도는 근데 이 사진은 채도 많이 올려도 지금 크게 문제는 안 돼 보여 제 눈에는. 근데 어쨌든 활기를 올린 것보다는 채도 올릴 때가 더 진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파란색이나 노란색 올릴 때는 활기를 올려주시고요. 붉은색으로 올리고 싶다 할 때는 활기보다는 채도 올려주시는 게 붉은색 잘 보세요. 붉은색 봤더니 어때요? 붉은색은 채도 올릴 때 훨씬 더 빠르게 색상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풍경사진에서 우리가 채도를 잘 안 올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 단풍이 있다. 단풍은 채도 올리시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인물이 같이 이제 끼어 있는 풍경사진 같은 경우에 채도 올려주면 얼굴이 너무 빨리 빨개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채도보다는 활기를 좀 건드려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건드려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활기도 왔다 갔다 해보시고 채도도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아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죠. 밸런스를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제 그게 제일 어려워서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둘 다 만져보시는 거야. 뭐 활기만 해야 되고 채도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두 개를 같이 움직여 보시면서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기준이 채도는 좀 붉은색에 많은 영향을 주고 활기는 이게 파란색이나 노란색을 다룰 때 좀 더 많이 움직이시면 좋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텍스처 명료도 안개 현상 제거 좀 설명드리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텍스처 명료도 안개 현상 제거가 있는데 이게 옛날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개 현상 제거가 저작년, 그러니까 2018년에 나온 거고요. 텍스처는 2019년에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없는 분들에게 명료도만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명료도를 먼저 볼게요. 자, 명료도를 제가 완전히 100을 갖다가 마이너스 100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자, 이거를 좀 말로 자꾸 표현을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이걸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어떤가요? 명료도를 올려주니까 어떤가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또렷해 보여요. 네, 맞아요. 좀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또렷해 보여. 또렷해 보이고, 이거 낮추니까 좀 뿌옇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명료도 살짝 낮추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피부가 좀 더 뽀사시하게 보일 테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너무 많이 할 때는 아니고요. 살짝 할 때는. 그리고 뭔가 내가 좀 강조하고 싶다 할 때는 명료도를 올려주면 더 좋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 특히 이제 계단 부분을 보시면서 올려주시면 이게 좀 확실하게 느낌이 와요. 올려주니까 계단 모양을 보니까 훨씬 여기가 디테일이 많이 살아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평범한 계단인데 명료도 올려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한 다음에 보면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가니까 훨씬 더 질감도 살아나고 그렇죠? 질감도 살아나고 눈에 보이는 장면에는 오히려 이렇게 명료도 올리는 게 더 가깝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렇죠? 이게 명료도예요. 자, 명료도는 이렇게 보여. 자, 다시. 자, 이게 명료도인데 근데 명료도의 단점이 있어요. 명료도는 라이트룸에도 이게 있어. 그쵸. 디테일이 훨씬 살죠. 근데 명료도는 단점이 있어. 명료도는 라이트룸에서는 부분 대비라고 불러요. 부분 대비. 아까 대비가 뭐라 그랬죠?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하는 게 대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졌죠. 여기 보면 약간 연탄 나른 듯한 느낌들. 근데 제가 여기 어두운 영역을 아까 많이 올려놔서 그런데 어두운 영역을 좀 낮추면 자, 여기서 명료도를 이 상태에서 올려주면 되게 새까맣게 보여요. 난리 나요. 이게 뭐 연탄 배달 여러 번 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자, 그래서 명료도를 너무 많이 올렸을 때 이렇게 새까만 느낌 많이 나면 그때 이제 어두운 영역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검정 계열까지 올려주면 이 검은 느낌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일단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근데 명료도는 선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굵은 선 위주로 얘가 올라와요.
자, 근데 요번엔 텍스트를 올려볼게요. 잘 모르겠죠? 자, 텍스트를 제가 올렸어요. 자, 눈이 예민하신 분들은 바로 하실 건데, 다시 요 계단 모양을 보면서 텍스트를 올려볼게요. 자, 다시 명료도를 올려볼게요. 좀 달라요, 느낌이. 텍스트 올려볼게요. 자, 명료도 올리니까 확실히 굵은선 위주로 살아면서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고, 이게 그림자 부분 봐도 그렇죠.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고 이런 게 보이시죠? 입체감은 좀 더 살아요. 그러니까 명료도가. 아, 명료도는 입체감이 사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질감이 더 산다는 표현은 이제 명료도에 좀 더 적용이 돼요. 근데 텍스처는 선만 더 명확해지죠. 선만 더 명확해지죠. 선이 좀 칼같이 변해요. 그렇죠? 날카롭게 변해요. 가는 선 위주로 변해요. 자, 이제 그래서 명료도하고 텍스트의 사이를 좀 아실 거예요. 좀 더 아시겠죠? 명료도하고 텍스트의 차이. 그래서 명료도는 여러분들이 좀 입체감을 주고 싶을 때 쓰시면 되고요. 텍스트는 뭔가 가는 선 위주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약간 핀이 나간 것 같다. 핀이 좀 나가 보인다. 이때도 텍스트를 올려주시면 해결이 돼요. 근데 텍스트는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이게 이미지가 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픽셀이 깨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텍스처는 백을 쓸 일이, 그렇죠. 머리카락 같은 것도 텍스처를 올려주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올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뭐 한 10, 텍스처는 한 10만 줘도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미지마다 다르니까 이제 뭐 10에서 20 정도 사이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보시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명료도하고 텍스트를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쓸 때 좀 더 강력한 효과가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옷 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 버튼, 이렇게 버튼 같은, 이런 거 말고 좀, 이게 뭐죠? 버튼인데 금속 재질의 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 옷에. 그런 거는 이렇게 명료도를 올려주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텍스처보다. 그래야지 질감이 좀 더 살아나니까. 그래서 쓰임새가 좀 다를 거예요. 쓰임새가 좀 다르다. 자, 안개현상 제거는 여기에 해당되진 않는데 제가 이따가 다시 다른 사진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안개현상 제거는 이렇게 내리면 안개가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헤이저 많은 날 이렇게 안개가 많게 사진을 촬영했을 때 안개현상 제거를 이렇게 올려주면 안개가 많이 걷혀요. 근데 저는 이제 안개현상 제거를 하늘 살리는 용도로도 많이 써요. 하늘이 좀 더 안 살아날 때 안개현상 제거를 올려주면 하늘이 살아요. 그리고 좀 헤이즈가 많은 날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좀 뿌옇게 나오게 찍은 때 이렇게 안개현상 제거를 올려주면 하늘을 좀 살려서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분을 쉬었다 할 건데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이렇게 만져가지고 쭉 만져보시면서 좀 복습을 좀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좀 해보시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 질문해 주시면 돼요. 조금만 저 화면 좀 끄고 있을게요.